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 9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농구 경기에서 A팀은 97점을 득점했다. A팀의 점수는 2점 슛과 3점 슛을 합하여 37개를 넣어 획득한 점수와 자유투 11개를 성공시켜 획득한 점수의 총합이다. A팀이 넣은 2점 슛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유투는 1개를 성공시키면 1점을 득점한다. 2점 슛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점 슛의 개수를요, 이거를 x라고 할게요. x.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보니까 2점 슛과 3점 슛을 합하여 37개를 넣었대요. 그러면 2점 슛을 지금 넣은 개수를 x로 잡았죠? x로 잡으면 3점 슛은요, 자, 합해서 37이니까 37에서 x를 뺀 거만큼 37 마이너스 x만큼 3점 슛을 넣었겠죠. 그쵸? 이 x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은 이거 x 이거 이제 y로 써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37 이렇게 식을 하나 이런 식으로 식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미지수는 한 개 쓰는 것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2점 슛을 x라고 하면 3점 슛은 37 마이너스 x. 그럼 점수가요. 2점 슛이 x니까 2x 더하기 3에 37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합한 거하고요. 그리고 자유투 11개를 넣었대요. 근데 자유투는 1점이에요. 자유투는. 그래서 11개면 그냥 총 11점이 되겠죠. 이렇게 더한 게 총 점수인 97점이 되면 되는 겁니다. 97점. 이렇게.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은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개시켜 볼까요? 이거 뒤에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죠. 이거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되고요. 3이랑 37이랑 곱해보면은 37은 21, 9니까 111, 더하기 11은 97. 일단 이렇게 쓰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은 122가 되겠네요. 자,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122 넘어가면 마이너스 120이 되겠죠. 빼주면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5니까 x는 25. 답이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2번이요.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선생님, 얘들아 수학시험 잘 봤니? 철수. 저는 객관식 문제 20개는 다 맞췄는데 주관식은 8개 중 몇 개, 몇 개 못 맞췄어요. 자, 영희는 저는 객관식 문제는 15개를 맞췄는데 주관식 문제는 자, 철수가 맞힌 개수의 2배만큼 맞췄어요. 선생님, 객관식은 3점씩, 주관식은 5점씩이니까 두 명의 수학 점수가 같겠구나 그랬습니다. 자, 이 대화에서 철수가 맞힌 주관식 문항의 개수. 미지수를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거를 x라고 둘게요. 철수가 맞힌 주관식 문항의 개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수의 점수를 한번 볼까요? 철수와 지금 0이가 이렇게 있죠. 철수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철수는 객관식 20개를 다 맞췄대요. 근데 객관식은요, 3점이에요. 3점. 20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20 곱하기 3 더하기 자, 주관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주관식은요, 자, 8개 중에서, 자, 8개 중에서 몇 개밖에 못 맞췄어요. 근데, 맞춘 문항을, 우리가, 요 맞춘 문항을 x라고 잡았죠. 그러니까 x인데, 주관식은 5점이라고 그랬습니다. 5점. 그래서, 5x.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점수가 철수가 맞은 점수고요. 자, 0이는요, 자, 0이는 객관식 문제는 15개 맞췄어요. 근데 15개가 하나가 3점씩이죠. 15 곱하기 3 더하기 자, 주관식은요. 주관식은 철수가 맞힌 개수의 2배만큼. 철수가 x개 맞았으니까 0이는 2x개 맞았겠죠. 2x인데 하나가 5점씩이에요.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10x. 자, 이 두 점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다시 옆으로 써보면 60 되겠죠. 60 플러스 5x는 곱하면 45 더하기 10x 이렇게 됩니다. 5x가 일로 넘어가면 빼주면 5x 될 거고요. 45는 좌변으로 넘어서 빼주면 15. 5로 나누면 x는 3. 답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잖아요. 미지수를 뭘로 줄 것이냐?
제가 뭐 특별히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구하라고 하는 거 x로 두고요. 아니면은 작은 숫자를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하다고 했죠. 작은 숫자. 그리고 다른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다른 것들을 표현하기 쉬운 거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3번이요. 명구는 195쪽의 책을 매일 전날보다 3쪽씩 더 많이 읽어서 그랬습니다. 자, 6일 동안 모두 읽으려고 한다. 첫째 날에 읽어야 하는 쪽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미지수를 또 정해야 되는데요. 첫째 날에 읽은 쪽수. 자, 요거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첫째 날이 x면은 그 다음 날은 자, 3쪽씩 더 많이 읽겠죠? x 플러스 3이 될 거. 이런 식으로 x로 이제 표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x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x가 되고요. 자, 둘째 날은 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게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이거를 제가 한번 세로로 써볼게요. 어차피 종이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이 안 헷갈리게 쓰는 하나의 기술일 수 있는 거예요. 종이를 꼭 가로로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죠? 첫째 날 x, 둘째 날 x 플러스 3. 그 다음 날은요. 셋째 날은 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9. 혼자 풀 때는 쭈르륵 해서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다 써볼게요. 12, 하나, 둘, 셋, 넷, 5개죠? 마지막 x 플러스 3 더하면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값이 여기서 195쪽이 되면 되겠죠. 그럼 x가 6개죠? 6x. 자, 이거 상수항 이렇게 더하는 거죠? 더하는데 볼까요? 한번 이거 3하고요. 이렇게 더하면은 15가 돼요. 거기에 15까지 이렇게 더하면은 30 되겠죠? 30. 그리고 요거 2개 더한 게 15. 총 더하면 45. 이렇게 되겠네요. 6x 플러스 45는 195. 이렇게 식으로 되면 되겠죠. 45 넘어가면요. 6x 값이 100 얼마인가요? 50 이렇게 되겠네요. x는 6으로 나누면 되겠죠? 6으로 나누면 6, 22에 6, 5, 30이니까 25. x는 25. 첫날은 25쪽을 읽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계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1차 방정식 활용에 좀 뒷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1차 방정식 활용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1학년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머리 쓰는 게 수학 공부입니다. 머리 쓰는 게 수학 공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끈기 있게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수학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싫다고 만약에 포기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막히게 돼요. 1학년 때 잘 해두면 난이도는 뭐지 이제 어려운 단원도 있고 쉬운 단원도 있지만 어려운 단원을 좀 만났을 때 여기를 좀 잘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우리 수학이 재밌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참고하여 2시와 3시에, 자, 3시 사이에, 자, 2시와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구했더니 자연수 A에 대하여 A분과 A 플러스 1분 사이였다고 한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2시와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힌트가 있죠. 시계바늘이 한 바퀴 도는 것은 360도 회전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한 바퀴 이렇게 각이 이렇게 있으면 12시죠. 12시부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360도가 되겠죠. 각도로 보면.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를 돌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1분에 몇 도씩 돌아가는지 요걸 아는 게 중요해요. 1분에. 그러니까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침 먼저 볼까요?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는데 이거를 알아내야 돼요. 즉 1분에 몇 도씩 돌아가는지. 시침을 먼저 볼게요. 시침은 우리 작은 바늘이죠. 작은 바늘. 그러니까 작은 바늘을 보면은 1시간에 이렇게 숫자가 보면은 여기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보면 12가 있고요. 1, 2, 3이 있죠. 여기가 90도잖아요.
3시간이면 90도. 이렇게 가죠. 3시간에 90도. 그럼 1시간이면 요만큼 각이잖아요. 요만큼 각. 세타라고 하면. 요만큼 각은 몇 도냐 이거죠. 요 각은 90도를 3으로 나눈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침은요. 자, 30도만큼 가요. 언제? 1시간에. 자, 우리는 근데 1분에 얼만큼씩 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1분에 얼만큼씩 가는지를 알고 싶으면요.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이 30도를 60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60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도. 이렇게. 2분의 1도만큼 갑니다. 2분의 1도. 그러면 0.5도. 그래서 이 시침은요. 자, 1분에 자, 2분의 1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또는 0.5도.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분침이, 자, 1분에 얼만큼 가는 거 볼게요. 자, 분침은요, 1시간에 360도를 가요. 그쵸? 360도를 가기 때문에, 자, 1분에 얼만큼 가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360도를 60으로 나눠줍니다. 60으로 나눠주면은 약분되니까 6이 나오죠. 6도. 그래서 분침은요, 자, 1분에 얼마? 6도만큼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방정식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자, 2시와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거. 좀 지우고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바로 볼게요. 자, 2시 상황을 볼까요? 2시? 자, 2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있고 2시면 큰 바늘이 이렇게 있고 작은 바늘이 벌써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자, 2시 몇 분 되면 이제 이게 움직일 거예요.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는데 2시와 3시 사이에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자,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2시부터 출발을 해서요. 시간이 x분이 지났다고 볼게요. 자, x분이 지났을 때의 이 시침의 각도하고 분침의 각도가요. 같아야 돼요. 그럼 먼저 자, 시침의 각도를 보면요. 시침의 각도. 자, 이 시침은요, 기준을 일로 잡을게요. 기준을 이렇게, 요 각으로 여기서부터 각을 보면은, 이 작은 바늘은요, 벌써 60도만큼 와 있어요. 그쵸? 60도만큼 온 상태부터 출발을 하죠. 기본, 처음 출발할 때부터 60도가 있는 겁니다. 돈을 생략할게요. 자, 60도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X분이 지났죠? 근데 아까 시침은 얼마? 2분의 1도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X분이 지나면 2분의 1X, 이렇게 돼요. 시침이 가리키는 각도가요, 60 플러스 2분의 1x. 이 기준이 이쪽입니다. 이 12시 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분침은요. 자, 분침, 큰 바늘은요, 그냥 이 12시 여기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1분에 6도씩 움직여요. 그래서 x분이 지나면 6x. 이렇게 됩니다. 시침과 분침이 각이 같아지는 거.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2를 곱하면 요거 먼저 쓸게요. 12x는 요거 2 곱하면은 x, 2 곱하면은 120 이렇게 되겠죠. 그 넘어가면 11x는 120이 되고요. 자, x는 얼마? 그래서 11분의 120이 됩니다. 딱 안 떨어지죠?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자, 몇 분과 몇 분 사이에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걸 나누면은 자, 120을 한번 11로 나눠보겠습니다. 1, 1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1, 0 이렇게 되죠? 10점. 자, 여기 공 하나 붙고 9 이렇게 되네요. 그쵸? 99. 딱 안 떨어져요. 계속 나갑니다. 10.9 이렇게. 자, 대략적으로 10.9기 때문에 어디 10분과 11분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 값은 얼마? 10이 답이 됩니다. 이 시계에 관한 거는요, 자, 1분에, 자, 시침이 몇 도씩 가고, 분침이 몇 도씩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막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바로 그냥, 시침은 2분의 1, 분침은 6도 이렇게 외워서 쓰시고요. 근데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좀 지나면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요 아까 지금 설명드린 거 있죠? 360을 60으로 나눠서 1분에 6도 가는구나. 그리고, 30, 1시간에 30을 60으로 나눠서 2분의 1도씩 가는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요. 7시와 8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 즉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시각을 구하였더니 자연수 a에 대하여 또 a분과 a 플러스 1분 사이였다고 한다. a의 값을 구하라. 자, 7시와 8시 사이에요. 시계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6시죠. 이쪽이. 그쵸? 여기 6시고 여기가 9시고요. 이렇게 있어요. 7시고 8시니까요. 7시일 때 상황을 볼게요. 7시일 때 이렇게 시계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일직선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조금 더 가고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 되는 이렇게 되는 그 분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7시 몇 분이냐 이거죠.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자, 시침 보겠습니다. 시침은 자, 1분에 2분의 1도 갑니다. 자, 30도를 60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자, 분침은요. 한 바퀴 360도를 60으로 나눠서 자, 1분의 6도를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도를 보세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 보통 12시를 기준으로 보는 게 쉬워요. 12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요 작은 바늘이 해당하는 각도, 요 각도하고요.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이 각도랑 큰 바늘이 가리키는 각도가 180도만큼 차이가 나면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은 방향, 작은 걸 먼저 볼까요? 자, 작은 바늘을 보면 이렇게 보면 7시일 때가 벌써 뭐냐면 자, 7시일 때 여기다 이제 작은 바늘 쓰겠습니다. 자, 7시일 때가 벌써 여기서 180도에서 30도 더한 210도가 와 있는 거예요. 210도 와 있고요. 자, 여기서 x분이 지났다고 볼게요. 이제 x분 후에 자, x분 후에 자, 이건 작은 바늘 시침이기 때문에 2분의 1 x 더한 것만큼 이렇게 돈 생략할게요. 다 일단 이게 작은 바늘이 가리키는 거고요. 자, 큰 바늘 어떻을까요? 큰 바늘은 자, 이거는 그냥 x분이면 6x만큼 되겠죠. 6x 이렇게 6x. 근데 여기서 여기를 뺀 게 180도가 차이 나면 되는 거예요. 210 플러스 2분의 1x 빼기 6x 해준 값이 180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이제 풀면 되겠죠. 이거를 2를 곱하면 되는데 먼저 좀 이항을 한 다음에 2 곱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6x를 우변으로 넘어가면 6x가 되고요. 180을 1로 넘어가서 여기서 빼줘요. 빼주면 30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을 곱하겠습니다. 1을 곱하면 60 더하기 x가 12x가 되겠죠. x 넘어가서 빼주면 11x고요. 11로 나누면 11분의 60. 그래서 x 값이요. 11분의 60 됩니다. 자, 이거는 나누면 5. 뭐 되겠죠, 이렇게. 자, 5. 뭐기 때문에 5분과 6분 사이. 이렇게 답입니다. 5분과 6분. 5분과 여기가 6분 사이니까 a 값은 5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이요. 다음은 친구 둘이서 나눈 대화 내용이다. 시침과 분침이 90도의 각을 이룰 수도 있어. 당연 모든 시간대별로 있을 수 있지. 그럼 자, 4시와 5시 사이에 90대의 각을 알려주라. 근데 그 시각이 여러 개인데 위 대하에서 구해지는 자, 시각들의 차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시각들 다 구해서 차를 구하라는 거죠. 자, 문제 보니까 4시와 5시 사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4시부터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4시 그러면요. 여기가 이렇게 3시고 요쯤 되겠죠. 이렇게. 4시, 5시, 6시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 4시입니다. 그러니까 4시에서 보면은 자, 요 바늘이요. 조금 움직이면 자, 요 작은 바늘 잘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조금 움직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움직여서 이렇게 90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많이 이렇게 와 가서 거의 이쪽에 이렇게 되고 이거 조금 더 가겠죠? 조금 더 가서 이렇게도 90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시까지 갈 때는 더 이상 안 나오겠죠. 두 군데가 나오겠네요. 이 두 군데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침의 각도를 볼게요. 자, 이 시침 작은 바늘입니다. 4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4시면요. 벌써 여기 90도에다가 30도 더해서 120도만큼 와 있어요. 자, 120도 더하기 x분이 지났습니다.
이 작은 바늘은 2분의 1도씩 움직인다고 했죠? 2분의 1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침을 보겠습니다. 분은요 그냥 처음부터 기준이 12시죠.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x분이 지나면은 6x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90도가 되는 상황은요, 이 작은 바늘이 각이 더 크죠? 크기 때문에 뭐 더하기를 표시하면 큰 바늘에서 90도를 더한 게 작은 바늘이 되겠죠. 큰 바늘, 자 이게 분치입니다. 6x에 90도를 더한 각이 이 작은 바늘인 120 플러스 2분의 1 x. 자 여기 첫 번째 식 90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도 구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쪽 각이 더 크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덧셈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작은 바늘에 90도를 더하면 큰 바늘이 되겠죠. 자, 작은 바늘은요, 자, 시침이니까 요거예요. 120 더하기 2분의 1x에 여기다 90도를 더 더해요. 요게 큰 바늘이 분침이니까 여기 6x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가지 상황을 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식을 풀어보면요. 자, 이렇게 넘어가요. 90 넘어가서 빼주면 30 될 거고요. 자, 양변에 2를 곱해 보겠습니다. 2 곱하면 12x는 요거 2 곱하면 60 플러스 여기 2 곱하면 x. 넘어가면은 11x가 60이니까 11로 나눠주면 11분의 60 이렇게 구해지고요. 두 번째는요. 90하고 120 더하면 210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을 곱합니다. 420 더하기 x는 여기도 12x. 이것도 넘어가면 11x 되고 11로 나누면요. x는 11분의 420. 시각들의 차를 구하라고 했죠. 차라는 건 뭐냐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겁니다. 이걸 차라고 해요. 차하고 빼기하고는 다릅니다. 차라는 개념은요. 큰 것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11분의 420에서 11분의 60을 빼면은, 자, 11분의 420에서 60만 빼면 되겠죠? 60 빼면 360, 이렇게 됩니다. 11분의 360, 여기 되겠죠? 여기가 분, 이렇게. 11분의 360분.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97번이요. 이제부터는 이제 다 유형을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12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랬어요. 두 자리 자연수인데 12자리 숫자가 5래요. 1위자리 숫자 일단 x라고 두겠습니다. 이 자연수의 12자리와 1위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그랬죠. 자, 이걸 바꾸면은 x가 앞에 오고 5가 되겠죠. 그쵸? 자, 이 값은 원래 수보다 9만큼 작아진다. 그럼 이 값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자, 이건 자리가 x가 되고 12자리가 x고 1자리가 5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 값은 10x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게 바꾼 수입니다. 바꾼 수는 원래 수보다, 그래서 원래 수는 이건데 이것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5가 50이죠. 12자리니까 50 플러스 x. 원래 수보다 9만큼 작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x값 구해보면은 x갈로 넘어가서 빼주면 9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빼주면은 41인데 5도 넘겨서 빼줘야 되겠죠? 36. x는 4. x가 4니까요. 원래 수를 구하라고 했죠. 원래 수는 이거죠. 54.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8번이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2자리 숫자와 1위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고 할 때 다음 중에서 처음 두 자리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98번이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2자리 숫자와 1위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고 할 때 다음 중에서 처음 두 자리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요. 여기 자릿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말이 없어요. 두 자리 자연수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미지수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x, y. 그쵸?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해볼게요. 이 출제 의도는 그냥 이 보기 보고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기 보고 하나씩 다 해봐도 되겠죠? 바꾸면 41 되니까. 뺀 것이 27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한번 우리 방정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를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바꾸면은 y, x가 되겠죠. 자리가 이렇게. 그러면 자, 문제가 뭐냐면
자, 바꾼 수는 그러죠. 바꾼 수 이걸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10y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이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 처음 수는 요거죠. 처음 수가 10x 플러스 y입니다. 이 수보다 27만큼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자,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넘기면 좋은데, 자,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왜냐면 이게 양수가 좀 많이 나온 걸로 보겠습니다. 이로 넘어가면은 9x가 되고요. y도 넘어갈까, 이렇게? y에서 10y 빼면은 마이너스 9y가 되고요. 마이너스 27을 좌변으로 넘길게요. 27, 이렇게 돼요. 9로 나누면은 x 빼기 y 되고요. 여기는 3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3.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즉, x 값이요. y보다 3만큼 커야 되겠죠. 예를 들어, x가 y보다 3만큼 큰 거. 이런 것들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4 보면 이게 x고 y인데, x가 y보다 3만큼 커야 돼요. 크지가 않죠? 이거 3만큼 작은 거고요. 자, 이것도요. 3만큼 커야 되는데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요. 요거는 되죠. 3만큼 크면은 4.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것도 3만큼 크죠? 5가 2보다.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3만큼 크네요. 이것도 3 더하면 9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4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지수 2개 쓰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데요. 지금 뭐 간단하기 때문에 미지수 2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9번이요. 자, 현재 어머니 나이는 두 딸의 나이의 합이 2배이다. 15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두 딸의 나이의 합보다 6살이 많다고 한다. 현재 어머니 나이를 구하시오. 자, 보니까 현재가 있고요. 그쵸? 현재가 있고요. 15년 후가 있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있고요. 딸이 있어요. 딸인데 딸이 2명이네요. 이렇게. 두 딸. 그죠? 그래서 현재 어머니 나이를 구하랬습니다. 이 미지수 세울 때는요. 현재 있고 미래 있으면 현재 쪽을 미지수로 잡는 게 더 쉬워요. 생각하기 더 쉽습니다. 문제도 구하는 것도 어머니 나이, 현재 어머니 나이를 구하라고 했죠? 이거를 x라고 두겠습니다. 현재 어머니 나이를 x. 이렇게 될게요. 그러니까 현재 어머니 나이는 두 딸이 나이의 합의 2배이다. 근데 이걸 제가 x라고 뒀고 문제를 읽다 보니까 이 딸 나이의 합의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x로 잡고 얘를 표현하려면은 이걸 2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합이. 이렇게. 그러니까 분수 나누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는 문제 풀다가 중간에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딸의 나이가 있죠? 딸의 나이를 제가 x라고 볼게요. 근데 2명이잖아요. 자, 합쳐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지만. 자, 두 딸의 나이의 합을 x라고 하면요. 어머니 나이는 2x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15년 후가 됐습니다. 15년 후가 되면 어머니는 여기다가 15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딸은 어떻게 될까요? 딸은 여기도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이라고 하면 첫 번째 딸도 15가 늘어날 것이고요. 두 번째 딸도 15가 늘어나겠죠? 두 딸의 합은 x 플러스 30, 요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더해서 x라고 하면은 15년 후에는 x 플러스 3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자, 15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두 딸의 나이의 합보다 6살이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6한 게 어머니 나이랑 같으면 되겠죠. 식을 세우면, 자, 요 값이요. 두 딸의 나이의 합보다 6살이 많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지수를 잡은 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랑 다른 경우는 머릿속에 집중을 하라고 그랬죠.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답이 x값이 구해져도 정확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다시 찾아 써야 됩니다. x를 넘어가면 빼주면 x가 될 거고요. 36이죠? 36인데 여기 15 넘어가서 빼줍니다. 빼주면은 21. x는 21. 그렇죠? 자, x가 21인데 구하는 건 현재 어머니 나이 요걸 구하는 거죠. 21에 2배 해준 답은 42.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0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간만큼 각자 서로를 짝사랑해온 남자와 여자에 관하여 현재를 기준으로 쓴 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구하라고 하는 거. 현재 여자의 나이를 구하라 그랬죠? 목적이.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놓고 얘를 x로 써도 괜찮은지를 한번 문제를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지 않으면 다른 미지수로 바꿔도 됩니다. 방정식을 잘 하려면요. 이런 건 미지수를 잘 잡아야 돼요.
1번 보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3살 많다. 자, 일단 요거로 x로 잡아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쵸? 현재 여자의 나이를 x로 보겠습니다. x. 그럼 남자의 나이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3살 많다고 했으니까. 자, 8년 전, 그쵸. 과거로 돌아가네요. 그의 살아온 인생이 2분의 1만큼의 세월 동안 그녀를 짝사랑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자, 요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남자 나이가 요거예요, 지금 현재. 자, 8년 전, 그러면 남자 나이에서 8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나이인데 8년 전에. 근데 그때 살아온 인생이 2분의 1만큼. 이게 뭐 나이의 절반이죠? 요 나이의 절반만큼, 2로 나눈 것만큼 그녀를 짝사랑해 왔음을 알게 됐다. 이게 짝사랑을 해온 시간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문제가 같은 시간만큼 각자 서로를 짝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하고 이제 여자 3번 보면 그녀 또한 9년 후가 되면 그랬죠. 9년 후가 되면 여자는 지금 x인데 9년 후가 되면 x 플러스 9가 되겠죠. 9년 후가 되면 살아온 인생의 3분의 1만큼 남자를 짝사랑해왔음을 알게 됐다. 자, 요거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자, 이게 짝사랑해온 시간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를 풀면 되겠죠. 풀어보겠습니다. 2하고 3이니까요. 없애기 위해서 6을 양변에 곱해보겠습니다. 6 곱하면은 여기 약분되면서 3만 남겠죠. 이렇게. 그러면 3x. 그리고 숫자는 계산하는 게 있죠. 이거 마이너스 5니까요. 3 곱하면 마이너스 15. 자, 우변도 6을 곱합니다. 그러면 3 약분되고 2만 남겠죠. 2x 플러스 2고 18. 2x 1로 넘어가서 빼주면은 x. 마이너스 15로 넘어가서 더해주면 33. 이렇게. 그래서 답은 3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제가 쓸 때 이게 단위는 안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막 설명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응용 문제는 항상 이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빠뜨리지 마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